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앞으로 60초 동안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손주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과 병원 침대에 마비되어 누워 손주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것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어딘가에서 82세 할머니 한 분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욕실에서 수건을 집으려던 순간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분 이내에 얼굴 반쪽이 마비되었습니다. 20분 후 딸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삼키는 능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할머니는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매일 교대로 간병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이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원인은 줄곧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28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10년간 80세 이상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전문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의료센터에서 3,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3년 전 제가 발견한 사실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십시오. 양손으로 목 뒤를 만져보십시오. 한쪽 손이 더 약하게 느껴지십니까? 한쪽 팔이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최대한 활짝 웃어보십시오. 가능하면 거울을 보십시오. 입 한쪽이 다른 쪽보다 낮게 내려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초신경이 이미 손상되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의료계가 말하지 않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400명 이상이 뇌졸중을 겪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중 85%가 전날까지 전혀 주요 증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어지럼증도 없었습니다. 두통도 없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위험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이 이미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고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자는 여러분이 아마도 이번 주에 드셨을 음식입니다. 고혈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있는 특정 종류의 육류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공된 돼지고기입니다. 어제 아침에 드신 베이컨입니다. 샌드위치에 들어간 햄입니다. 따님이 방문할 때 가져오는 소시지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말초신경계의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 보존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신체가 더 이상 이런 화합물을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축적됩니다. 주마다, 달마다 쌓입니다. 이 염증은 두 가지 치명적인 일을 합니다. 첫째,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를 약화시킵니다. 녹이 금속 파이프를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둘째, 뇌졸중의 초기 증상을 느끼는 능력을 파괴합니다. 몸은 경고하려 하지만 경보 시스템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영구적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간 후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평생 이런 음식을 드셨습니다. 부모님도 드셨습니다. 왜 지금 갑자기 위험한가요? 80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는 독소를 50% 느리게 처리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30% 효율적으로 걸러냅니다. 60세에 몸이 쉽게 처리하던 보존제가 80세에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제게 희망을 주고
여러분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손상은 회복 가능합니다. 지금 골든타임에 행동하면 90일 이내에 신경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이고 서울에서 28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73세이며 수십 년간의 임상진료에서 수천 건의 뇌졸중 사례를 봤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발견한 패턴은 여전히 매일 밤 저를 괴롭힙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82세 할머니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납니다. 완전히 정상적으로 느낍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어지럼증도 없습니다. 이상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일어나서 3걸음을 걷고 쓰러집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끊긴 것입니다. 20분 후 딸이 발견했을 때는 얼굴 반쪽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또렷하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말입니다. 이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불과 4주 전에 전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압은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양호했습니다. 의사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무도 감지하지 못한 어떤 침묵의 살인자가 몸속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답은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이번 주에 드셨을 것입니다. 수백만 한국 가정이 정상적이고 무해한 음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공된 돼지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나라의 모든 아침 식탁에서 매일 섭취되는 베이컨, 햄, 소시지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기 전에 제가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에 저는 80세 이상 뇌졸중 환자들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이 오기 몇 달 전부터 손끝과 발끝의 감각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한 작은 감각 상실이었습니다. 손에서 포크가 미끄러지는 것, 평평한 바닥에서 비틀거리는 것.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말초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들의 식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노인 뇌졸중 환자의 87%가 적어도 일주일에 4번 이상 가공된 돼지고기 제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주당 섭취량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아질산염과 질산염이라는 보존제 성분에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거의 모든 베이컨, 햄, 포장 소시지에 첨가되어 분홍빛을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립니다. 식품 회사들은 수십 년간 이것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규제 기관들도 허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후에 이런 보존제를 섭취하면 말초신경계에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신경을 보호피막으로 쌓인 전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화학물질들은 천천히 그 피막을 벗겨냅니다. 손과 발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뇌졸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말초신경은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골든타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작은 증상들을 감지하는 것이 바로 이 신경들입니다. 그 저릿한 감각, 순간적인 힘 빠짐, 찰나의 혼란. 이 신경들이 손상되면 경고를 놓치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뇌졸중은 이미 뇌를 파괴한 후입니다. 박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을 때 그는 84세였습니다.
그는 아침 루틴을 사랑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밥과 함께 베이컨 2주를 먹었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생각했죠. 딸이 매주 슈퍼마켓에서 사다 줬습니다. 프리미엄 베이컨이었습니다. 비싼 브랜드였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기능을 검사했을 때 그는 발에 대고 있는 진동 도구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사작용이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가공 돼지고기 섭취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베이컨이요? 그게 문제라고요?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이 가공 돼지고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80세 이후 노화하는 신경계의 독특한 취약성을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컨, 햄 또는 어떤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먹을 때 여러분은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안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부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28년간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것을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아질산나트륨은 단순히 고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초신경 안에서 미세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졸중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 신경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손가락의 저림, 발가락의 무감각, 손아귀 힘의 약간의 약화. 이것들은 대규모 뇌졸중이 당신의 삶을 파괴하기 전에 병원으로 가라고 알려주는 경보음입니다. 하지만 아질산나트륨은 이 경보를 침묵시킵니다. 우리가 무증상 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표준 혈액 검사로는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작지만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미엘린 수초를 손상시킬 만큼 강력한 염증입니다. 미엘린을 전선의 플라스틱 피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악화되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80세 이후에는 몸이 이 미엘린 손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60%나 덜 생산합니다. 그래서 가공 돼지고기 한 조각 한 조각이 몸이 하룻밤 사이에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손상을 축적시킵니다. 강남에 사는 83 세박 할머니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끔 젓가락을 떨어뜨린다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죠. 가족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가공육을 드시나요?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밥과 함께 허니 글레이즈 햄 2조각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딸이 씹기 쉽다고 사다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수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표준 검사가 아니라 가장 작은 신경, 섬유의 신호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 손의 신호 속도는 정상보다 40%나 느렸습니다. 그녀는 심각하게 손상된 신경을 가지고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떨어뜨린 젓가락은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신경이 여전히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제거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가공 돼지고기 금지, 전혀 먹지 않기, 천연 보존제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비싼 유기농 브랜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샐러리 가루 같은 천연 보존제도 소화 시스템 안에서 아질산나트륨으로 전환됩니다. 신경을 공격하는 똑같은 화학 무기입니다. 30일 이내에 박할머니는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경전도 속도가 18% 개선되었습니다.
90일이 되자 다시 바늘귀의 실을 꿰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한 장애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손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악화되는 말초신경은 혈압 변화, 혈당 수치, 뇌에 형성되는 혈전의 초기 단계에 대한 정확한 신호 전송도 중단합니다. 다가오는 뇌졸중을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공 돼지고기를 침묵의 파괴자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몰래 다가오는 진짜 살인자를 감지하는 능력을 제거합니다. 지금 손가락 끝을 서로 대보세요. 세게 누르세요. 양쪽에서 똑같은 압력을 느낄 수 있나요? 한쪽이 더 둔하고 더 희미하고 덜 정확하게 느껴진다면 말초신경이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제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기검진에서 완전히 놓치는 신경 손상의 3가지 숨겨진 경고 신호를 밝히려고 합니다. 극적인 증상들이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도움을 구걸하는 몸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이것들을 무시한다면 대규모 뇌졸중을 향해 곧장 걸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떨어뜨린 젓가락 테스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세요. 식사를 할 때 갑자기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떨어뜨린 적이 있으신가요? 손이 젖어서도 아니고 미끄러워서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쥐는 힘이 풀리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 가공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보존제가 손끝의 미세한 신경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 특히 아질산나트륨과 에리소르브산나트륨은 말초신경 주변에 미세한 염증을 만듭니다. 뇌에서는 꽉 쥐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가 중간에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신경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80세 이상 환자 수백 명에게서 이와 똑같은 증상을 봤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는 베이컨에서 나온 신경독소가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한밤중 화장실 갈 때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벽이나 가구를 붙잡아야 하나요? 발이 약간 저리고 솜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이것은 초기 단계의 말초신경병증입니다. 햄이나 가공육에 들어있는 보존제가 미엘린이라는 신경섬유를 감싸는 보호막을 손상시킵니다. 미엘린을 전선을 감싸는 플라스틱 피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손상되면 신호가 잘못 전달됩니다. 다리가 뇌로부터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합니다. 균형을 잃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것이 더 진행되면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발견하고 원인이 되는 음식을 즉시 끊으면 미엘린은 90일 안에 재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 환자들의 이러한 회복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소의 처짐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보세요. 최대한 크게 웃어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입 한쪽 끝이 다른 쪽보다 약간 낮나요? 얼굴 한쪽이 더 무겁게 느껴지나요? 이것은 안면신경마비가 아닙니다. 가공육 섭취로 인한 만성염증이 원인인 초기 안면신경 약화입니다. 이러한 제품에 들어있는 나트륨 화합물은 수년간 매일 섭취하면 혈액뇌장벽이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안면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작은 혈관에 축적됩니다. 혈관이 부풀어 오릅니다.
혈류가 감소합니다. 신경이 한 번에 한 세포씩 천천히 죽어갑니다. 완전한 안면 처짐이 생길 때쯤이면 이미 그 신경 기능의 60%를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비대칭이라도 보인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사들은 이런 신호를 놓칠까요? 극적인 증상을 찾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흉통, 어눌한 말투, 완전한 마비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식품 보존제로 인한 신경 손상은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로 위장하며 조용히 다가옵니다. 의사에게 컵을 떨어뜨렸다거나 밤에 불안정하다고 말하면 그들은 미소 지으며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화학물질 중독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끝을 맞대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양쪽에서 똑같은 압력을 느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잡지 않고 10걸음 걸어보세요. 자신 있고 안정적인가요? 거울을 보고 다시 웃어보세요. 완벽하게 대칭인가요? 이 테스트 중 하나라도 망설였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공 돼지고기 제품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속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미세한 신경섬유가 있습니다. 뇌에서부터 손끝과 발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뇌졸중이 시작될 때, 혈류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이 신경들이 신호를 보냅니다. 저림, 무감각, 약간의 약화. 이것들은 무작위 증상이 아닙니다. 비상경보입니다. 하지만 가공 돼지고기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베이컨을 분홍색으로 유지하고 가공육을 몇 주 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아질산나트륨과 질산나트륨 같은 보존제들은 그냥 무해하게 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신장과 간이 더 이상 이러한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해독 시스템이 50세 때와 비교해 거의 60%나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보존제들이 축적됩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작은 공간에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세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전선에 녹이 새우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전선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신호는 점점 약해집니다. 말초신경에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염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명확한 증상도 없습니다. 신경 손상은 완전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수개월, 수년에 걸쳐 조기 경보 시스템이 조각조각 꺼집니다. 아침마다 베이컨을 먹고 점심에 햄 샌드위치를 먹을 때쯤이면 그 비상경보 신경은 이미 40와 50%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뇌에 혈전이 생깁니다. 뇌졸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신경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경고해야 할 왼손의 저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알려줘야 할 약간의 안면 처짐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침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결정적인 3시간의 창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와 똑같은 패턴을 수십 번 봤습니다. 환자가 큰 뇌졸중 후에 옵니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말초신경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을 발견합니다. 식단에 대해 물으면 항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년간
일주일에 여러 번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공 베이컨 한 회 제공량, 단 3조각에는 약 450mg의 아질산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8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하루에 약 100mg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이컨 한 끼 식사가 안전 한계치를 4배 반이나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2번만 드셔도 말초신경계를 만성적으로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염증은 영구적이 됩니다. 신경손상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뇌졸중 위험이 3.7배로 증가합니다. 아질산나트륨은 또 다른 극도로 위험한 일도 합니다. 미엘린이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미엘린은 신경을 둘러싼 보호막으로 전선 주위의 절연체와 같습니다. 방부제들은 이 미엘린을 조기에 분해시킵니다. 적절한 미엘린이 없으면 신경신호는 더 느리게 전달됩니다. 훨씬 더 느리게요. 0.연고초 만에 뇌에 도달해야 할 신호가 이제는 0.2초가 걸립니다. 그 지연이 아주 작게 들리시겠지만 뇌졸중 상황에서 그 지연은 골든타임 내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마비된 채로 깨어나는 것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4배 느린 신경신호는 조기 발견 가능성이 4배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냉장고에 있는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버리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런 방부제가 든 음식을 드실 때마다 신경보호 시스템에 또 한 겹의 손상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인기 있는 가공 돼지고기 제품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떻게 소리 없는 신경 손상을 일으키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께서 밤에 손이 왜 저리는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왜 약간 비틀거리는지, 자녀들이 왜 평소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크게 말하라고 계속하는지 마침내 이해하시게 될 부분입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제 신경과 진료실에서 저는 75세 이상의 환자 8,000명 이상을 진찰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패턴은 아산병원의 가장 경험 많은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환자들에게 상세한 말초신경 전도 검사를 했을 때 우리는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음식을 피한 사람들에 비해 그들의 신경신호 전달 속도가 38%나 감소했습니다. 38%입니다. 이는 뇌졸중이 오기 전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뇌에 거의 40% 더 느리게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분들께 이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 있는 가공 돼지고기 제품들, 베이컨, 햄, 소시지, 특히 강남이나 부산의 모든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사전 포장 제품 안에는 3가지 특정 화학 방부제가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그리고 폴리인산염입니다. 이것들을 적으십시오. 이 화학 물질들은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매력적인 분홍색을 만듭니다. 하지만 포장지에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80세 이후에 이런 방부제를 섭취하면 간과 신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생물학적 쇠퇴입니다. 해독기관들은 40살 때에 비해 약 55%의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물질들이 혈류에 축적됩니다. 순환계 전체를 통해 이동하고 말초신경을 덮고 있는 보호용 미엘린막에 달라붙습니다. 미엘린을 전선 주위의 플라스틱 피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방부제들이 천천히 그 보호막을 녹입니다. 결과는 재앙적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신경들이 뇌에 잘못된 신호나
지연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왼팔이 저릴 수 있지만 그냥 잠을 잘못 잤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형이증을 느낄 수 있지만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 후 말이 약간 어눌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손상된 신경이 지금 뇌 안에서 뇌졸중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신경 손상은 3가지 특정 단계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기적 섭취, 첫 달과 3번째 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에 가끔 저림을 느끼게 될 것인데 보통 밤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4번째 달과 8번째 달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제 저림이 무감각이 됩니다. 물건을 더 자주 떨어뜨립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균형감이 약간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3번째 단계가 치명적인 위험 구역입니다. 축적된 신경 손상 9달 후 몸은 초기 뇌졸중 경고 신호를 보낼 능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이때가 환자들이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완전히 놀란 채로 도착하는 때입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몸이 9달 동안 경고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손상된 신경이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70세 몸은 때때로 이런 방부제들로부터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85세 몸은 할 수 없습니다. 해독 시스템이 더 이상 그런 힘이 없습니다. 80세 이후 가공 돼지고기를 먹을 때마다 몸이 결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신경 손상 화학물질이 더 쌓입니다. 이 축적은 원천을 멈추고 적극적인 신경 회복을 시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영구적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위험한 메커니즘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인데 단순히 80세 이후 가공 돼지고기가 어떻게 신경계를 파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컨 한 조각, 햄 한 조각, 아침에 드시는 소시지 한 개마다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함께 작용하는 2가지 화학 방부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질산나트륨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는 인산나트륨입니다. 지금 바로 이 이름들을 적으십시오. 이 2 화합물은 한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가공 돼지고기 제품에 들어 있습니다. 비싼 수입 브랜드부터 저렴한 국내 제품까지요. 롯데마트에서 사시든 동네 가게에서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음식을 삼키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은 시시보분 안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몸에서 가장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으로 곧장 이동하는데 이 모세혈관들은 말초신경에 영향을 공급합니다. 손과 발, 얼굴의 신경들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 뇌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신경들이죠. 아질산나트륨은 우리가 미세 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저는 3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수초라고 불리는 신경보호막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선을 보호하는 고무 피복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2번째 화학물질인 인산나트륨은 훨씬 더 교활한 일을 합니다. 혈액 속
마그네슘과 칼슘과 결합합니다. 이것들은 신경이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80세가 넘으면 몸은 이미 음식에서 마그네슘을 30%덜 흡수합니다. 인산나트륨이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것마저 빼앗아가면 신경신호는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환자들에게 뇌졸중 증상이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경고 시스템이 수개월, 수년에 걸쳐 서서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신경에서는 전기신호가 초당 약 100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런 보존제로 손상된 신경에서는 속도가 초당 60m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뇌에 혈전이 생기기 시작할 때 2초 안에 의식에 도달해야 하는 경고신호가 이제는 4초나 5초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때쯤이면 혈전은 이미 동맥을 막아버렸습니다. 뇌졸중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쓰러지게 됩니다. 저는 7년 전에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80세 이상 뇌졸중 환자들에게서 패턴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일주일에 최소 4번은 가공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며 건강하게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노인들은 햄 넣은 아침 국물, 소시지 넣은 저녁찌개를 좋아하시죠. 하지만 저는 정밀 혈액 검사와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공 돼지고기를 매일 먹는 환자들은 완전히 피하는 환자들보다 신경신호 속도가 40% 느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 손상이 다른 뇌졸중 위험 요인들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두통을 일으킵니다. 고콜레스테롤은 가슴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제로 인한 신경 손상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증상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뇌졸중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치명적인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공 돼지고기를 숨겨진 반가소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뇌졸중을 직접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뇌졸중이 왔을 때 그것을 감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몸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80세 이후 신경계는 오래된 건물과 같습니다. 모든 독성 화학물질은 기초에 생기는 또 하나의 균열입니다. 결국 작은 지진 하나가 전체 구조물을 무너뜨립니다. 가공 돼지고기는 여러분이 먹는 매일매일 그런 균열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즉시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조용한 신경 파괴로부터 구한 치료법입니다. 1단계. 오늘 당장 집에 있는 모든 가공 돼지고기를 없애십시오.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 영상을 본 직후 지금 냉장고로 가십시오. 베이컨을 버리십시오. 햄을 버리십시오. 소시지를 버리십시오. 모든 가공 돼지고기 제품에는 아질산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보존제들은 말초신경에 미세 염증을 만듭니다. 80세가 넘으면 몸이 이런 화학물질들을 충분히 빠르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축적됩니다. 뇌졸중 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작은 신경섬유를 손상시킵니다. 이런 신호들이 없으면 경보 없이 재앙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2단계. 가공 돼지고기를 3가지 특정 단백질로 대체하십시오. 적어두십시오. 찐 고등어, 부드러운 두부, 정확히 7분 삶은 계란입니다. 매일 60g의 깨끗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고등어 2토막, 두부 1모, 또는 계란 4개입니다. 이 단백질들은 보존제가 전혀 없고 노화된 신경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고등어의 오메가 지방산은 신경 주변의 수초를 재건합니다. 이것은 가공육이 파괴하는 보호 코팅입니다. 3단계.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레몬 반 개를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80세에 가는 40% 용량으로만 작동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2단계 해독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수년간 가공육을 먹어서 지방세포에 아직 숨어있는 축적된 보존제를 제거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90일간 하십시오. 4단계. 오후 2시에 15분 걷기를 하되 절대 이른 아침에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노인들이 혈액이 가장 끈적하고 혈압이 급등하는 새벽에 운동합니다. 이때 조용한 뇌졸중이 일어납니다. 오후 2시에는 혈액순환이 최적입니다. 천이 가장 높습니다. 이 시간에 걷는 것은 위험한 스트레스 부스 없이 뇌의 작은 혈관들을 강화합니다. 5단계. 매일 밤 자기 전에 손을 확인하십시오. 얼굴 앞에 양손을 모두 드십시오. 손가락을 넓게 펼치십시오. 한 손에서만 떨림이 보이고 다른 손은 아닙니까? 이것은 보존제로 인한 신경손상의 첫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이 보인다면 골든타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치료법을 따르면 아직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3세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오른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아침 베이컨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제거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90일 후 떨림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습니다. 떨림 없이 손주 손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단순한 과학입니다. 식품산업계는 그들의 편리한 가공육이 당신의 신경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반 의사들은 이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 더 많은 약을 처방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지금 즉시 행동하실 건가요? 아니면 마비되어 깨어나 도움도 요청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제 신경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을 입력하실 때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시는 모든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웃, 교회 친구들, 친척들에게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누군가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덕분에 치명적인 뇌졸중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학적 확실성입니다. 수천 명이 이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고 생명이 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로부터 90일 후 여러분의 신경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부엌으로 가세요. 가공 돼지고기를 치우세요. 오늘부터 치유를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가장 먼저 식단에서 제거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대체 단백질을 드실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뇌졸중 예방 지식을 함께 나누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경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80세 이상의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